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어느새 또 한 주가 지나갔고 또 보니까 지금 월요일 날 한글날이 있어서 사흘간 또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계속 이제 연휴가 이어지면서 이제 수급이 좀 이상하게 좀 들쭉날쭉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같으면은 일단 코스닥의 반등이 워낙 크게 나와가지고 일단 다음 주에 대한 기대치 같은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대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일단 환율이 오늘 좀 떨어졌고요.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으로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서 기름을 많이 쓰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으로 기름을 쓰려는 수요가 적어지는, 그러니까 불황이 계속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고금리 기조가 길게 이어지면 아무래도 서민들의 삶이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날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날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하면서 지금 환율과 국제유가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좀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뭐 일희일비이기도 하고 갈팡질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해석하고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그런 시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계속 커지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길게 볼 때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나 어떤 뭐 종목까지는 모르겠고 그 업종 또는 테마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잘 갈 수 있을까? 오늘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던 테마가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제 아이온큐라든가 이런 미국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요동을 쳐요. 미국에서도.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업종이 좀 생소해도 분명히 잘 갈 수밖에 없는 업종인 거는 또 맞는 것 같고, AI 종목들도 분명히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챗 GPT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장, 또 작년에는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이 메타버스라는 것도 당연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비만 치료 관련된 테마가 최근에 의료 업종 안에서도 좀 뜨고 있지만, 뭐 치매라든가 뭐 최근에 임상 결과가 좋은 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도 그렇고, 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전기차는 2030년부터는 무조건 내연기관을 팔지 못하니까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거 길게 봤을 때 얘기고요. 그러면은 전기차 종목들을 사서 묻어놓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샀는데 에코프로를 어떤 분은 3만 원, 2만 원대에도 사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50만 원에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최근에 고민하면서 뭐 85만 원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90만 원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뭐 82만 원에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다시 에코프로가 150 뚫고 200 뚫고 가겠죠. 2030년 정도에는 그때 그 가격대에 충분히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50에 사신 분이 82만 원까지 왔을 때 150 몇만 원 최고점에 샀다고 치면 지금 이제 반토막이 나 있는 건데, 막 이럴 겁니다. 나 전기차 대장주를 가지고 있어. 엄청 많이 수익을 냈겠네, 벌었겠네 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느 지점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반토막이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 한 뭐 두세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나거나, 또는 뭐
수익을 크게 내거나 이게 진짜 크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저께 상장했던 이제 소개해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이제 오늘 조금 매수를 해봤는데 제가 매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생각을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차트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한 1년 얼마 정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쯤에는 10,000원대였고요. 1년 얼마 정도 전에도 30,000원 정도 하던 종목이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근데 지금 어느새 5배, 1년여 만에 한 5배 정도가 이제 높아져 있는 그런 구간. 그러면 500%라는 건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물론 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쏠리면서 부풀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라는 테마도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인구 구조, 그러면 어디 제조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람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 현장을 누군가가 메워야 되는데 인구가 적어지니까 그걸 대신할 일꾼, 이미 상당 부분을 로봇이 이제 대신하고 있는 중이고, 또 뭐 공장 자동화라든가 또 아주 위험한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로봇이 대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요즘에 식당 가면은 이제 뭐 키오스크 같은 그런 단순한 뭐 로봇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는 뭐 그런 뭐 로봇이긴 로봇이죠. 그 키오스크 같은 것에서부터 서빙 로봇도 있고, 요즘에 아주 우리 어릴 때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에서 보던 이제 반려 로봇 이런 것들도 많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게 너무 우리 어릴 때 20년, 30년 전 생각해 보면 그건 그냥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그런 세상이 막 펼쳐지고 있고, 요즘에 보니까 초중 학생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에서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들을 사서 캐릭터를 꾸미고 이런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어려울 때 어차피 다 같이 빠져 있는 그런 저점인 시장 분위기도 저점이고, 뭐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에 있는 구간에서 뭔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2트랙, 3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고, 이제 어떤 수급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있어야 하는 반면에, 좀 길게 가져갈 만한, 좀 든든한 종목. 아마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2차전지 대형주들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든든한 장기 투자 종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로봇주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 뭐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뭐 치매 치료제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잘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잘 생각해 보고, 그걸 미래에 좀 길게 가져갈 만한, 또 모아갈 만한 그런 종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오늘 금요일인데다가 저녁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일찍 이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방금 이제 장 마감하는 그런 마감 상황도 좀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략을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가져가면 좋은 점이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그 불안함이 좀 떨어지고요. 호재도 과하게 흥분하지 않게 되고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달라지죠. 크게 달라지죠.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만한 그런 구간이 맞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연휴 때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집중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 주에는 못 하게 됐는데, 결국엔 뭐 제가 늦어도 한 15일까지는 좀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는 이 내년 1분기 실적 기대주, 이거를 좀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적은
지금 이제 4분기 들어서서 세울 수 있는 이제 중장기 전략으로 충분히 아니라 아주 뭐 가장 중요한 전략일 수 있죠. 내년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주가도 좋아질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죠. 실적이 안 좋은 애들보다 실적이 좋은 애가 주가가 잘 갈 거 아닙니까? 확률이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1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정리해서 이제 좀 15일 정도까지 좀 들여볼까 하는데 저는 거의 100%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제 이 종목들이 잘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실적도 하나의 중요한 지금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척도 기준점 같은 게 될 것 같고요. 또 배당도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도 좀 괜찮은 지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나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볼까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만의 어떤 방법, 뭐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계좌를 분리해서 뭐 종목과 이런 것들을 다 좀 다르게 투자를 해볼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ETF 투자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전략을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10월 초니까 4분기의 초입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655종목이 올랐고 221종목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수는 0.21%밖에 못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0.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거의 안 움직였고 소형주들이 조금 올랐다는 거죠. 오른 종목이 조금 올랐는데 그게 중소형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1303종목이 올랐고 251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하락한 종목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 보면은 1.92% 많이 올랐고 코스닥 150이 1.56, 역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수급이 그래도 일단 좀 방향을 바꾸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좀 유심히 보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선물지수 빠지는 걸로 나와 있지만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뭐 멀었죠. 미국 증시 개장하려면 멀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선물지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60전이 내렸어요. 1349원 90전까지 주가가 좀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증시에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오늘도 2% 넘게 많이 빠졌습니다. 82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의 하락에도 금리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승 출발한 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등으로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었지만 원화 강세와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일 만에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제약주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하락을 했고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LG화학, 삼성 SDI까지 하락을 했고요. 오른 종목들 중에서는 KB금융이 4%대, 또 셀트리온도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외국계 투자자문사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는 속보가 오늘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LNF, JYP 엔터테인먼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래시스 4종목이 빠졌고 알테오젠이 5%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포스코 DX, 리노공업 3종목이 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의약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한미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가 7%대, 일동홀딩스가 6%대 올랐고요. 반면에 빠진 종목은 JW중해제약, 이우선주가
마이너스 4%대, 동성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하락한 업종 코스피에서 전기 전자주가 제일 안 좋았는데요. 성문전자 우선주가 17%대, LG 디스플레이가 6%대, LS 일렉트릭이 4%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종이 목재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동아기업이 오늘도 11%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락 문화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0.2% 오른 거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2%대, 바른손 E&A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 보니까 인벤티지랩이 12%대, 펩트론이 10%대 올랐고요. 반면에 PCL이 8%대, SCM 생명과학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2,473억 원이 줄었고 코스닥의 유한양행, 코스닥의 휴젤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네이버, LG 에너지솔루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DX, 에코프로, 알테오젠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BGF 리테일, SK스퀘어, SL, SK케미칼, 한진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파크시스템스, 바텍, RFHIC, 코미팜, 상상인 순이었네요. 자, 오늘 주목할 만한 뉴스. 한국은행 부총재가 지금 긴축 수준을 높일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오늘 탄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4일 날 있었던 변동성 자체가 이 연휴 동안에 누적됐던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들이 한꺼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었고, 앞으로 긴축 수준을 지금 높일 만한,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인상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면서 시장에 좀 안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에코프로하고 기아하고 현대글로비스까지 이제 상장사는 요 세 개고, 여기에다가 이제 에바사이클이라는 회사, 경상북도 테크노파크까지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협력 MOU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에코프로가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사업까지 에코프로, 기아, 현대글로비스가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좀 의미 있어 보이는 뉴스가 오늘 나왔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어저께 상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두산 로보틱스가 여러 가지 인덱스에 포함되지는 않았죠. 어제 상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달 말쯤에 일단 ETF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KB에서 나오는 KB스타 AIN 로봇 ETF, 여기에 AI와 로봇 관련 기업을 80% 이상의 비중으로 편입을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특별 편입을 한다, 이 ETF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로봇주들에는 로봇 ETF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현재 상황인데, 요게 이제 의미 있는 그러니까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은 그런 ETF가 출시가 된다고 해서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은 아주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합병에 이제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라는 곳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현재 지배 구조 하에서 회계 기준 위반 이슈가 해소가 됐고, 개발,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라는 것에 안에서 유연하게 가격 전략을 쓸 수 있으며, 또 수익성이 좋아지면 회사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셀트리온 주가가 2017년 수준까지 빠졌다고 지금 어저께 제목을 달았는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그 급락했을 때 그 정도 수준까지 밀렸다는 건 지금 그 이후에 진짜 얼마나 올랐었습니까? 4배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빠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려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합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합병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지나가면, 다시 말하면 합병이 가시화되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좋아질 게 뻔하니까요. 근데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주가가 밀리면서 이거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합병은커녕 뭐 내 주식 그냥 회사가 사준다고 하는 가격에 던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은 거 아니야라고 어제까지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갑자기 매력 있어 보이지 않나요? 대신에 어제 살 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6만 원 밑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고 셀트리온도 13만 1,000원까지 밀리고 이런 구간은 이거는 다시 없을 저점, 너무 많이 빠진, 너무 지나치게 돈을 못 버는 회사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단 주가가 일단 올랐어요. 근데 뭐 3점 몇 % 이 정도 오른 것은 이게 뭐 많이 오른 거 아니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어차피 지금 바이오들이 조금 시장에서 괜찮은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특히 헬스케어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수급 볼까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았어요. 425만 주나 팔면서 결국 6만 6천 원. 제가 어제 이 정도까지 빠지진 않겠다고 이 정도까지 빠지진 않겠다는 것보다는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와야 된다고 했던 마지노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만 5천 원대. 그 자리가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외국인이 6일 만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2천 원을 올려놨고요. 자, 거래량 보시면 34만 주. 이거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런 거래량 있었나요? 지금 23만 원대에서는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않으니까 이 주가가 뭐 약간 오르긴 했지만 일단 더 밀리기가 어려운 그런 구간까지 왔다는 거고요. 에코프로 외국인 기관 양매수, 이제 외국인이 샀죠. 기관도 샀죠. 거래량 24만 주, 역시 가장 적어요. 매물이 안 나오니까 거래가 잘 성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주가 14,000원 올렸는데 역시 82, 83 하는 이 가격대는 싸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외국인만 샀어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포스코홀딩스는 샀더라. 그리고 개인이 팔았더라. 주가가 3,000원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더 잘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금융투자가 이틀 연속 매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외국인이 거의 10만 주 가까이 9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금투 중심으로 해서 매수, 연기금 계속 팔다가 지금 매도량을 뭐 아주 현저히 줄였죠. 기회 13만 7천 원, 5,200원이 오른 지금 구간도 아직도 싸 보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헬스케어 역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기관 한 달 내내 사고 있고요. 외국인 최근에 뭐 한 2주일 내내 사고 있는데 주가 이제 2,300원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얼마든지 한 7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위메이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외국인이 아주 많이 매수량을 늘렸습니다. 36,000원대 회복하는 정도인데요. 조금 게임주 관심 가질 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두산로보틱스 어제는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212만 주나 팔았는데 오늘은 이제 7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뭐 연기금이 어제보다는 조금 덜 샀지만 연기금이 어쨌든 샀고 이틀 동안 30만 주 넘게 남았고, 개인이 역시 9만 주 넘게 매수. 지금 이제 51,400원, 51,800원 하는 구간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제 고점 부근 있잖아요. 6만 5천 원대, 뭐 6만 몇천 원대 이 구간을 당분간 목표점으로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바닥을 5만 원 정도로 잡아놓고 고점 목표치를 6만 5천 원 정도로 잡으면 30% 정도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자는 건데요. 물론 뭐 6만 5천 원 부근까지 갔다 하더라도 흐름이 좋으면 더 홀딩하는 거고, 일단 1차적으로는 한 뭐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 그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수급이 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좀 팔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시간의 거래가 아직 끝나려면 몇 분 더 있어야 돼서요. 제가 시간의 거래는 이따가 잠깐 불러드리든가 하고요. 일봉 차트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81선, 지난달에 저점 481선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481선까지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쳐서 보여드리지만 481선 밑으로 만약에 빠지면 물론 241선까지 더 밀릴 수도 있지만 481선 아래에서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한적일 거예요. 더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7만 원을 향해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에코프로 BM도 아래쪽에 241선 부근 가까워지니까 하락하던 그 힘이 빠지고 상승하려고 꿈틀꿈틀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아래쪽에 바닥은 241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할 때는 그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상승할 때도 빠지면 뭐 이 정도까지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는 121선 밑으로 빠졌는데요. 저는 121선 회복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나니까 역시 하락하는 에너지가 싹 이제 힘을 잃고 있어요. 하락하는 에너지가 커지려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공격적인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고 개인들의 매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뭐 저는 충분히 그 하락을 이제 좀 하락 속도가 더뎌지고 상승 반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뭐 어제 제시한 대로 그 매물대 50만 5천 원 부근 딱 오자마자 그냥 바로 반등 양봉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바닥은 50만 5천 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또 배당 바라보면서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은 저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뭐 2017년도 주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정도면 이건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대 양봉, 특히 기분 좋은 건 어제 음봉 폭을 다 잡아먹는, 이거는 상당히 큰 에너지로 오늘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쪽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을 하나씩 잡아먹고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내일이 아니죠. 10월 10일 개장하면 14만 원 돌파 그 당일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근데 약간 어제 음봉 이 캔들을 다 잡아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얼추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원래는 더 넘어갔다가 11선에 눌린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11선 역시 10월 10일 날 개장을 하면 돌파 시도 나올 겁니다. 6만 2천 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시도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위메이드는 아직은 뭐 약합니다. 근데 그 수급이 바뀌고 있는 걸 보면서 게임주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게, 더 안 빠지잖아요. 어느 정도 빠지고 나니까 추가로 더 안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방이 딱 다져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게임이라는 것도 경기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또 금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이건 이제 분봉입니다. 10분봉인데요. 오늘도 시작하고 쫙 올랐다가 흐물흐물 또 스물스물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낮에 정오 무렵에 크게 빠지면서 5만 원이 뚫렸었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49,850원인가 800원인가 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와서 이제 51,800원까지 온 겁니다. 제가 장중에 5만 원 밑으로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빠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5만 원 밑으로 빠지면 원래 같으면 이거는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더 샀죠. 5만 원 밑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49,000,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5만 원을 깰 때 49,950, 49,900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내려가면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5만 원이 49,900, 800, 700, 600, 500 떨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질 때 급락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걸 보는 즉시 그냥 던져야 되는 그런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5만 원이라는 마음속에 있는 그 지지대가 무너지는 것. 무너지는 것과 찔끔찔끔 5만 원 뺄까 말까 이러면서 이제 겁에 질린 그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불쏘시개처럼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불쏘시개처럼 이제 쓰는 뭐 그런 거는 좀 다르죠. 하락할 때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급락을 한다 이러면 이건 던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5만 원 밑에서 오히려 더 이제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뭐 길게 뭐 저는 그냥 제가 오늘 살 때 6만 5천 원 정도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하락할 때 에너지가 커지는 상태로 빠진다면 그냥 뭐 전략 매도죠 뭐. 근데 오늘 차트 흐름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5만 원 밑에서 상당히 굉장히 기분 좋게 매수를 할 수 있었고, 뭐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매를 하다가 이제 로봇 대장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조금씩 사면서 모아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전히 두산 로보틱스가 좋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유진 로봇이나 다른 로봇주들도 다 좋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ETF를 좀 중장기로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은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조금 주봉 보여드릴까 하다가 일봉이 지금 61선에 딱 기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그라미 쳐놨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일봉을 좀 길게 보여드리는데요. 1년치인데 작년 1년 전에 11월 달에 28,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4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9월 달에. 자, 28,000원이 24만 원. 물론 28,000원보다 그 몇 달 전에는요. 17,000원 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24만 원을 갖다가 지금 13만 뭐 많이 빠지긴 했어요. 최근에. 근데 이 61선이라는 지점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8월 달 보시면 61선을 지지하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24만 원까지 올라갔는지가 보이죠. 막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급락을 해서 61선까지 내려온 이 지점은 로봇주가 업종이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보고요. 시장 분위기가 원체 안 좋아서 좀 그렇지 분위기가 바뀌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 로봇 이런 테마들은 뭐 무너지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락한 거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다가오면서는 그 두산 로보틱스의 몫이 조금 빠져나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익을 그만큼 실현해서 이제 종목을 좀 바꿔볼까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로봇주 뭐 업종의 전망이 뭐 안 좋거나 뭐 미래 가치가 훼손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아직도 시간회가 아직 좀 멀었는데요. 지금 멀진 않았죠. 이제 두 호가가 남았습니다. 근데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시간회에 또 어차피 뭐 봐야 되는 거니까요. 아직 뭐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을 띄워서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룬 이 종목들의 한번 시간외 상황을 좀 보면 삼성전자가 200원이 지금 올랐네요. 올라 있고 아직 호가가 있는데 아직도 뭐 이번 지금 200원 6만 6천
200원, 66,300원 요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1,500원이 올랐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0.64%인데 이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코프로는 크게 올랐네요. 지금 아까 1,000원, 2,000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 지금 8,000원 올랐습니다. 5시 40분 현재 8,000원, 0.95%, 8,000원이 올라서 아마 다음 주 2차 전지에 조금 괜찮지 않나 싶고, 제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도 뭐 1.3% 정도 지금 시간에가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0.58%, 3,000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갑자기 뭐 많이 늘었네요.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800원, 0.58%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00원, 0.65% 올라간 상태, 61,7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50원이 올랐고, 두산 로보틱스는 100원이 지금 빠졌네요. 뭐 200원, 300원 빠지다가 빠지는 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51,7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당분간 이럴 거예요. 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상장 직후에는 외국인 기관의 초기 그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주가가 안정이 되려면 한 2달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변수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좀 주가가 처음에 따타불을 못 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인데 못 갔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때문에 지금 못 간 거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 두산 로보틱스 청약 참여한 누구든지 그 세력은 주가를 좀 더 올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가 좀 진정되고, 그 말은 외국인 기관의 초기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시간.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뭐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보여드리는 걸 보면은 다우존스가 조금 빠지고 있고, 나스닥은 한 20점 몇 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뭐 멀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장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뭐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다우존스도 14포인트 상승 전환했고요. S&P 500 0.5, 나스닥은 4포인트, 오히려 상승폭이 좀 줄었네요. 아직 뭐 의미 없습니다. 좀 더 미국 증시 개장까지 가까워질 때 그때 선물 지수를 보면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주말 동안에 좀 또 영상 뭐 몇 가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